안녕하십니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나 은행 자체는 필요치 않다. 최근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들의 창조적 분해, 즉 언번들링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서비스도 은행이라는 조직에서 벗어나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P2P 업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P2P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P2P 업체이자 선두주자인 이호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P2P 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잖아요. 엄친딸. 엄친딸이요? 화항공대. 네. 무슨 또 고등학교 무슨 과학고. 네. 예. 은행 네. 딜러 출신이시고. 예. 근데 그런 편안한 조직을 그만두고 네. 창업을 했어요. 네. 왜 하셨어요, 창업? 네. 예. 제가 은행을 무려 8년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직에 다 적응도 했고, 여기서 이제 나쁘지 않게 생활했고, 은행 내에서도. 그래서 네. 잘 하면은 어떤 이제 임원도 할 수, 열심히 하면 있을 것도 같고, 잘 모르겠지만, 아직 네. 갈 길이 멀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좀 중산층 이상의 편안한 길이 네. 있었는데요. 제 스스로는 사실 되게 마음속으로 항상 갈등이 많았어요. 한 은행 5년 정도 다닌 뒤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까?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약간 허무감에 좀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은행 이제 그 지점에서 고객님을 상담을 하다가 저희가 은행에서 충분한 대출 한도를 못 드렸어요. 그분의 신용 문제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원하는 만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끝내고 몇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통장 정리해드리고 상담해 드리다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쓰신 걸 알게 됐어요. 은행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부터. 네네. 오케이. 그 은행에서 저희가 거절을 이제 했을 때 결국 20%가 넘는 고금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직장에 사실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놀랐고 좀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구나, 굉장히 크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래도 문제가 있다 정도였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은행을 나와서 좀 도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결정을 먼저 하고 이제 어떤 길이 있을까 막 알아보다가 해외에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성장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 도입인데 A%가 최초 도입인데 도입을 하면은 이 사회의 정말 큰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좀 일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은행이라는 데는 은행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내 통장부터 내 카드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거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죠. 네네. 근데 이제 P2P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하고 우리 A%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또는 모델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은행은 사실은 리스크가 안전한 것만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는 이제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의 불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의 불균형. 네, 공급자랑 수요자 간에 공급자들이 다 높은 레이스를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마치 단합한 것처럼 실제로 단합을
제대로 한 건 네, 아니지만 네, 네. 암묵적으로 그렇죠. 네. 암묵적으로 이제 최고 상한선에 가까운 이제 오퍼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 이제 선택권이 없는 네. 그 분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무조건 높은 금리인가를 봤더니 아니다. 더 리스크는 실제 리스크는 낮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 비용이 너무 크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또 좀 정확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갭을 좀 줄이고 금리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효율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오케이.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저희의 주요 고객님들인 중신용자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훨씬 낮출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원했던 만큼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네. 결과가 있었는지 네. 뭐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실 정말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고 네. 이거를 해결해 봐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돈 문제 누구나 돈 걱정하잖아요. 그럼요. 부자든 아니든 맞아요. 돈 걱정을 많이 네. 하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돈, 건강, 그다음에 가까운 관계 네. 이거 3박자가 사실 행복을 거의 대부분 행복하냐 안 하냐에 맞아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 돈 문제를 많은 사람들의 돈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음흠. 굉장히 큰 보람이다. 굉장히 큰 보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 질적 전환. 네,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들은 음흠. 저희 이제 A%의 중금리 대출을 받으셔서 음흠. 그 고객님들의 절반 정도가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쓰세요. 오케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뭐 이자 금액이 한 20만 원 줄어들고 엄청 큰 그렇죠. 밸류거든요. 맞아요. 그 20만 원을 다른 더 밸류 있는 곳에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고 있다. 네, 그러면 고객이 두 군데인 것 같아요. 네. 대출을 받는 분들이 네. 있고 여기에 투자를 네.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A%는 중간에서 그걸 네. 내게 하는 역할. 네. 이쪽 대출 받는 고객들이 몇 명 정도? 이게 누적 기준이라 누적 기준? 그래. 네. 누적 기준으로 하면 총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대출 고객님들은 한 3만 5천 명 3만 정도 5천 되고요. 명. 네.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뭐 회원 수 말고 정말 투자를 유효하게 하신 분들은 네.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0만 명의 잉여 자본이 있는 분들이 네. A%를 통해서 3만 명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요 3만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다른 대출 20%뭐 고금리 대출 네. 하시던 분들은 그만큼 떨어졌고 네. 3만 명 분들의 어떤 삶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기 떨어진 게 평균 금리가 얼마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자로 따지면 한 30%는 다운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30%? 네. 이자율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20%면 그거에 한 6% 정도. 아, 되는 오케이. 거죠. 결국 대출 총액이 곱하기 6%로 하면 네. 그게 절감된 금액일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얼마 정도? 저희가 이때까지 누적해서 잠시만요. 계산을 해도 될까요? 계산하세요. 계산하는 것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 잠깐만. 네. 네. 여기 IR 담당자 어디 갔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4,500억 정도 했으니까. 4,500억에 네. 6%면 네. 270억이네요. 270억. 8년 동안. 오케이. 결국 270억 기존에 누군가 먹고 있었던 돈이겠죠. 그렇죠. 네. 네. 뭐 그게 대부업자가 됐던 네. 그분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대칭성을 확실하게 이용했던 부분이고, 네. 근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요 270억이 줄어들었고, 네. 자, 그럼 이쪽으로 돌아서서 네. 진성 투자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회원은 또 몇 명 정도 돼요? 회원 한 100만 명입니다. 회원이 100만 명이라는 네. 뜻과 네. 여기 10만 명이 네. 투자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원 가입에 이제 뭐 투자자로 필요한 뭐 계좌 정보라든가 이런 건 다 등록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관찰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냥 나는 관심은 있는데 네네.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그냥 네네네.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네네. 10만 명 분들이 한 번씩은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네네네. 이분들은 10만 명은 한 몇 번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번 하셨는데 건당 400만 아니요, 원. 합쳐서 합쳐서? 400만 원인데요. 어. 뭐 건당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언더거든요. 아, 투자 금액이? 네네. 오케이. 뭐 보통 10,000원 단위로 사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굉장히 뭐 수백 번, 수십 번 하시는 겁니다. 네. 이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거치로 따지면 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3만 명 중에 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못 갚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 그게- 대비 또는 숫자 네. 대비로 계산을 하나요? 네. 저희 전체 이제 그 대출 내보내 드린 것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못 갚으시는 비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4%? 네. 4%? 네. 그러면 그 금액 기준으로 아니면 사람 숫자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입니다. 4,500억 중에 한 4%가 부실이 나고 네, 네. 나쁘지 않은 넘버가 아닐까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은행들의 대손율이 또는 부실률, 충당금 쌓는 비율이 한 1.5% 평균? 네, 네. 대비해 보면 네. 4%라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네. 감은 없어요. 이게 좋은 숫자인지 아닌 좋은 네, 네, 숫자인지. 신용 평점 네. 기준으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제 신용 등급 체계일 때 네. 저희가 이제 4, 5, 6, 7등급의 고객님들이 한 9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 네. 고객님들의 신용 평점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소위 말하는 신용평가 등급 스코어링 시스템에서 네. 1, 2, 3등급이 우량 고객이고 네. 4, 5, 6, 7, 8이 네. 중금리, 중간값이고 네. 그 이하가 이제 저신용자인데 네, 맞습니다. 요 4, 5, 6, 7, 8에 해당하는 분들의 평균 네. 부도율보다는 낫다. 네, 괜찮다. 맞습니다. 네. 양쪽 고객님들 중에 스스로 기억이 남는 고객? 뭐 어떤 네. 이유든 간에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우리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초창기부터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대출 고객님을 투자 고객님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이거든요. 오케이.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융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그 지향하는 바여서 그 케이스가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 그 케이스를 만났던 고객님이 생각이 나고요. 네. 사회초년생이셨는데 이제 대학생 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 그 당시는 창업이 이렇게 유행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이제 그 당시에 30%가 넘는 최고 이자 상한선이 34%여서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쓰셨어요. 네. 대학생 창업은 망했는데 음흠. 빚은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요. 남은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갚았는데 이자만 갚다가 아이고. 그대로 이제 원금을 떠안고 이제 대기업 IT 계열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입사하자마자 은행에 갔지만 이금융권 대출 있으시네요로 거절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을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고 저희 쪽에서 돈을 갚으셔서 빌리셔서 이제 대출 갚으시고 고금리 대출 갚으시고 다 갚으시고 이제 저희 쪽에 투자 고객으로 돌아오셨던 케이스가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쪽 이 대출을 네. 받으신 네. 고객이 이쪽 투자 고객으로 되는. 그렇죠. 네. 돈이라는 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시에 타임리에 필요한 게 참 중요한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웹에서 풀고 있다는 것에서 참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모습? 어떤 네. 회사가 되고 싶으시고 나중에는 뭘 추구하시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에는 네. 금리 절벽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해결을 금리 절벽, 했는데요. 네. 금리 절벽의 네. 해결. 네. 사회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규제 당국도 네. 엄청 노력을 했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격차의 불평등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창업 정신을 연장하면서도 당면한 문제는 이제 소득과 자산 격차의 그런 불평등의 악순환에 고리를 저희가 끊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확장해 나가는 저희가 문제 해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지속 성장하는 조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성인까지 그다음부터 이제 겉으로 보는 어쨌든 성장은 정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이라는 거는 되게 마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네. 구성원들 간의 그런 그 가치관의 공유와 문화의 공유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면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고객, 투자자와 대출자의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을 네. 완화시키는,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내가 안 쓸게. 네, 불균형. 불균형 좋네요. 불균형이죠. 네. 불균형을 네.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작업의 네.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네. 싶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회사. 네. 그리고 이게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네. 그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고 네. 정의를 하면 되나요? 네. 안주하지 않는 회사가 안주하지 되고 싶어요. 않는 회사. 아, 내가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 네. 네, 오늘은 P2P 중금리 대출로 금융생활을 혁신하고 있는 이효진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코너는 중앙 이코노미스트 혁신 우 혁신 코너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